바이올린의 명기 스트라디바리. 한국의 스트라디바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슴과 손끝에 영혼을 담아내는 열정의 장인이 있다. 바이올린 제작가 장룡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정교한 바이올린 제작에 바쳐 한국 바이올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천상의 소리를 재현하는 바이올린 제작가 장룡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경화, 강동석, 사라장 등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뒤에는 그들이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제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룡 씨와의 만남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탄탄한 기본기와 한국인 특유의 뛰어난 손재주로 천상의 소리를 구현하고 있는 바이올린 장인 장용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니까 나무 냄새도 나고 아주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방 느낌이 나는데 이름이 라무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라무자. 아, 라무자. 네, 라무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라무자는 이제 그 이태리 말이고요. 네. 예,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음악을 관장하던 여신을 그 뮤지신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죠. 예, 이태리 발음은 뭐 뒤에가 SA지만 네, 사로 발음 안 하고 라무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 이태리 말이군요. 네, 그러니까 뮤직이라는 말이죠. 네. 예. 그러면 이곳은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그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비올라, 첼로를 제작하는 현악기 바이올린 제작 공방입니다. 아, 근데 우리 장용 씨는 바이올린 메이커로 알려져 있는데 예, 예. 바이올린 메이커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뭐 현악기는 다 만드나요, 여기서?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표현 직업에 대한 이제 그 이름은 바이올린 메이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 현악기 제작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그 현악기의 모든 종류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또는 그거에 관한 수리 복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이제 바이올린 메이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만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올린만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바이올린이 재료가 남으니까 예.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예.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여기 뭐 습도나 온도나 이런 조절을 다 하면서 하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앞판 소리가 내기 위한 앞판이라든가 뒷판 이런 옆판들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많거나 건조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도 그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에 또는 온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어려운 것은 뭐 다 어렵죠. 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일단은 전체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전체 큰 틀에서 일단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섬세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올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위시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밀한 오차 범위 내에서 만드는데 그게 오차 범위가 0.1mm 단위이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바이올린의 어떤 습도나 온도 조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반위시 작업을 하는데 그 반위시 작업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작업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이올린 제작 시에 예. 어떤 작업인가요? 일단은 소리를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일단은 전체 이 바이올린 공정에서 소리를 내기 위한 공정들에는 더 섬세하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리를 내는 공정이라는 게 어떤 앞판과 뒷판? 예를 들면 앞판 쪽에 좀 더 많이 집중돼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전체의 뒷판이 됐든 앞판이 됐든 옆판이 됐든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소리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판의 역할이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판에 굉장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대의 바이올린이 탄생되려면 300여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손톱만한 대패를 이용해 섬세하게 다듬고 1.2mm 두께의 얇은 옆면을 붙이고 40번 이상의 칠이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 이 공방에서는 바이올린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일단은 뭐 제 자신이 그 이태리 크레모나라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그 바이올린 제작 기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스트라디바리 기법이다 또는 크레모나 방식이다. 뭐 더 크게 보면 이탈리안 방식이다. 뭐 이런 그런 기법을 기본 틀로 한 제작 공법을 가지고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올린 제작에 대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예.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여러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예, 예. 예, 배우러 오십니다. 대학 교수도 계셨었고요. 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이신 분, 그 다음에 엔지니어 출신도 있으시고, 간호사 출신도 있으시고. 예, 각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것은 음악인들이 제일 많이 배우고 있죠. 그 상당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바이올린 만들기의 매력 어떤 것인가요? 바이올린 제작은 글쎄요,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땀 흘리면서 오르는 등산 예, 같은 것, 뭐 자전거 타기, 사이클 또는 마라톤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내하고 극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알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나는 어떤 악기라는 것 자체, 예, 거기에 기쁨을 갖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연주자셨다고 하던데 아, 예. 근데 어떻게 바이올린 만들기, 바이올린 제작하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뛰어들게 되셨어요? 기타는 제가 어릴 때 네.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도 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워낙 그 가족 친지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좀 일찍 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타를 좋아하고 즐겨 치다가 결국에는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에 클래식 기타 전공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공까지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전공까지도 들어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를 막 갔다 왔을 때쯤인데 복학생? 예, 그 흔히 말하는 복학생이죠. 근데 이제 담당 교수님하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러 갔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사실은 유학을 유럽으로 가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이제 교수님은 이제 스페인으로 기타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혹시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제작에 대해서 아시냐?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응하시면서 너무 좋은 그런 직업이다. 그 공부를 바로 하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바이올린 제작이라는 그게 눈에 띈 것은 바로 저희 그 지도 교수님 그 집에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느끼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럼 보통 교수님들은 어디 유학 가려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가라든지 뭐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중간에 가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선생님이 화가 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 학교를 관두고 후딱 떠나가 버리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난 줄 알고서 이제 재차 그게 아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간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 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선생님이 오히려 더 용기를 주시고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그렇죠. 줄인 거지만 엄청 좋은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2학년 청년 장룡은 스승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꿈을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떠나간 이탈리아 유학 생활 7년. 바이올린 제작은 배울수록 희열이 더 느껴지는 행복한 작업이었다. 그럼 이제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예. 뭐 언어라든지 예.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 예. 또 문화적인 충격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일단은 그 문화를 그 나라 사람처럼 문화를 익히려면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그렇죠. 된다 생각을 해서 저 역시나 뭐 초기에 뭐 한국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라든가 이런 외국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그 한국인으로서 이태리화 시킨다 뭐 그런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학 생활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또는 언어에서 오는 어떤 한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학 가신 데가 어디 크레모나? 네, 이태리 그 북부 지방에 예, 크레모나라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스쿨이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인가요, 거기는? 거기 그 크레모나라는 그 도시 자체가 원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바이올린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이올린 족보에 의한 뭐 아마띠, 스트라디바리를 계보를 잇는 그런 명장들이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예, 스트라디바리 예, 국제 제작 학교가 예, 생긴 곳이죠. 그럼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결국은 졸업을 하고 또 처음 또 바이올린도 만드셨을 텐데 예. 그때 만들 때 처녀 작품 예. 상당히 그 감에도 깊으셨을 텐데 예, 그거 아직 예. 갖고 계세요? 처음 작품은 학교에서 만든 거는 예, 학교에 있고요 지금. 예, 그 원래 이제 만들면은 그 갖고 나올 수가 없고 학교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돼서 아마 제 것도 지금 저기 어디 깊숙이 보관돼 있을 텐데요. 그거 외에 학교 외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첫 작품. 예, 첫 작품은 유학 시절에 판매를 해서 그랬어요? 예, 제가 예, 스파게티를 사 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첫 작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90살이 되도록 그걸 갖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을 첫 번째 만든 것을 집에 걸어놓고 다니면서 그 제 첫 번째 악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쟤를 멀리 보내야겠다. 내가 이걸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마주하기가 좀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좀 얼른 누가 또 이렇게 좋은 값을 주더라길래 팔았습니다. 그랬군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과 싸우며 장룡이 처음 만들어낸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곡은 애국가였다. 대한민국의 애국가처럼 자신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장인이 되고 싶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이올린을 만들면 하나 만드는데 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예. 자신이 만든 바이올린은 어디에 있어도 자기가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만들어서 애착이 가서 그런가요? 예. 자기가 만드는 악기는요. 일단은 공정이 바이올린 제작 과정에서 공정이 엄청 많거든요. 대략 한 300여 가지 공정이 있으니까 그 공정을 지나야만 악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애착이 안 갈 수가 없고 뭐 몇백 대 또는 몇천 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악기는 꼭 알아볼 수 있게 예,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작품이 있나요?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저의 지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 스스로의 어떤 고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남들이 만족은 할 수는 있어도 아직은 제가 만족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만족스러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진 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명장께서는 지금 본인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뭐 크레모나에서 활동하신 노장의 그 장인들이 계시고 그래서 모라시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비솔로티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항상 찾아뵙고 그런 어떤 좀이라도 테크닉에 관해서 그 전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벌써 그 많이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명장에 대해서 이미 유명세가 그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저는 롤 모델은 그 스트라디바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악기, 또 뭐 과르넬리가 만든 악기, 이런 악기들이 명품 악기라고 하는데 그 명품 악기라는 것이 어떤 악기를 명품 악기라고 하나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명품이다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데 일단 그 소리가 뛰어나야 되고, 소리가 뛰어나야 되고. 전 세계 음악을 하는 누가 연주를 해도 인정할 수 있는 악기다. 그런 악기. 그 다음 바이올린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악기. 그게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전 스트라디바리가 활동하던 시절보다도 그 이후에 훨씬 더 발전이 돼서 지금도 소리가 뛰어나고 형태가 뛰어난 악기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예전의 악기가 명품 악기로 아직도 알려져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스트라디바리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나고 있지만 물론 그 이후에 스트라디바리만큼 유능한 명장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트라디바리 같은 그런 명장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이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작가들이 못 만든다 또는 그 어떤 수준이 미달된다는 게 아니고 스트라디바리와 지금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장인들의 차이는 사실 2~3%에 불과한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3%에 불과한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스트라디바리의 비밀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스트라디바리를 능가하는 그 2~3%를 쫓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장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3%만 충족시키면 그 스트라디바리의 그 명품이 재현될 텐데 그 2~3% 뭐가 부족해서 그 당시 작품을 재현하지 못하는 건가요? 글쎄요. 좀 대답이 동문서답 같긴 하지만 스트라디바리의 정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이요? 예. 정신이 어떤 정신을 말하는 그 정신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있어요. 어떤 철학적인 정신도 있고 인내하는 정신, 뭐 끈기 있는 것,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어떤 그런 갖고자 하는 정신, 장인의 정신 그런 것들. 전설의 바이올린 장인 스트라디바리. 그의 악기는 오늘날 10억 대를 호가하고 있다. 스트라디바리가 오늘날까지 가치 있는 악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제작을 통해 뛰어난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올린 제작의 미래 또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뭐 지금 현재 21세기 이후에는 더군다나 뭐 IT 산업이라든가 컴퓨터 산업에서 굉장히 그 기계적인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만 그런 한편에 이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예 쪽에 이런 악기가 그 발전한다는 것은 저는 더 발전성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 또 목표 어떤 것이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지금에서는 남이 저희 악기를 봐줄 때 마음에 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제 마음에 드는 인간 장룡, 바이올린 제작가 장룡으로서의 마음에 드는 그 바이올린을 완성하는 게 이제 작은 꿈이고요. 크게는 지금 그 유럽이나 또는 미국, 심지어는 그 중국에도 있는 그 개별화된 그 바이올린 스쿨을 하나 세우는 것이 저의 이제 큰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살면서 봐야 될 책, 또 추천할 수 있는 인생의 책이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시죠. 뭐 최근에 본 책도 괜찮고요. 예, 예전에 좀 본 책인데요. 저도 이제 그 아티스트로서 그 20대부터 현재까지 그 예술가로서 이렇게 그 점점 거듭되어 오고 발전되어 오면서 그 예술가로서 어떤 그런 고뇌스러운 것도 있고 도대체 이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데에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회한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연하게 책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트 인 피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예술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그 좋은 책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바이올린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막 예술을 하시려는 분들의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진로나 취업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후학들한테 예.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바이올린 메이커로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 진로를 결정하기 있어서는 뒤, 앞, 옆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빠져보자라는 그런 강한 집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하시면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물에 꼭 빠져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품 바이올린 제작가 마에스트로 장용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아트와 기술 테크닉은 본래 같은 뜻이었습니다. 완벽한 예술과 기술의 조화인 바이올린 제작의 장인 장룡. 그의 손끝을 통해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세계적인 명품 현악기가 탄생되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초석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